주제는요, FP가 펀드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런 내용이죠. 먼저, 연금 교육의 주체를 보면요,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교육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요 세 주체가 기업연금 교육의 주체가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일본 사람이 쓴, 스키다코즈라고 하는, 연구원이 쓴 논문을 제가 번역을 한 건데, 미국의 FP의, 역할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이 세 주체 중에서, 사업장이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독립된 전문투자 교육기관인 FP 회사가 이 DC형 교육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이 일본의 경우에 2014년의 자료인데요. 일본 DC형 계속교육 실시 주체를 보면 여기 뭐 색깔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장이 주도하는 그리고 사업장이 계속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주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보시면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커지면은 사업장 주도 그리고 기업이 작은 경우에는 이 연금 사업자 주도로 연금 교육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연금 교육 사업자가 계속 교육을 주도하든 아니면은 사업장이 연금 교육을 주도하든 아웃소싱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사업장이 연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 이상, 과반수가 FP 회사, 그러니까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 FP가 하는 일이요, 뒤에 자세한 설명이 좀 나오긴 하는데, 랭킹 3위까지 뽑아보면 퇴직 후 소스 설계, 파이낸셜 플래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FP의 평균 수익 구조를 보면요, 이게 저는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이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IFA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IFA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는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FP의 평균 수익 구조를 보면 정렬피 방식,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운용자산, 잔액이죠. 잔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보통 피는 보수라고 한다고 하면 커미션이 이제 수수료가 되거든요. 수수료 방식이죠. 수수료 방식의 단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객과 이해 상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벗어날 수 없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B 방식이 46%로 커미션 방식의 2배가 넘습니다. FP의 소속을 보면요, 이 RIA라고 하는 게 레지스터드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인데요. 그래서 독립 자문사가 됩니다. 이게 35%고요. 그 다음에 RA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하는 경우가 12%.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독립 FP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힌트를 드린 것처럼 독립 FP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미국은 소속돼 있지만 독립 FP냐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받는 밑에 페이아웃 레이쇼라는 비율이 나오는데요. 이 페이아웃 레이쇼는 결국은 고객한테서 돈이 나오는 건데 그걸 회사하고 나하고 얼마씩 나누느냐는 겁니다. 보시면은 페이아웃 레이쇼가 40%라고 하면 FP가 40%를 갖고 회사한테 60%를 바쳐야 되는 거죠. 이 페이아웃 레이쇼가 결국은 독립 FP가 아니라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페이아웃 레이쇼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가 나한테 준다는 생각을 하겠죠.
내 고객이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판매자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페이아웃 레이쇼가 작아진다고 하면 고객으로부터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결국 고객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미국 FP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지역에 기반을 둔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출장 보낸다거나 이제 전근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역 안에서 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영업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아까도 얼마를 내도 상담을 받겠느냐 뭐 잘 안 하시겠죠. 고객의 직업별 시각으로 보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직업이고 다들 되고 싶어하는 의사는 회계사보다 FP의 신뢰도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보는 것보다 이 자산을 맡긴 투자자가 FP를 보는 그 중등도가 더 높은 거죠. 전 행복이라는 회사에서 금융회사죠. 여기서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얘기한 걸로 대략적인 설명은 된 건데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이름이 일단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FP라고 부르기도 하고 FA라고 이 논문 자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뭐 외판 판면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IFA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는 FA로 통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있어야지 그 직업이 약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FP가 하는 일로서는 이게 아까 제가 RIA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투자 자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투자 자문보다 FP가 하는 일은 범위가 훨씬 넓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재무 설계뿐만이 아니고 재무적인 조언뿐만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상담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위 굉장히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P 우리나라가 비슷한 길을 미국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부터 FP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FP 협회, FPA라고 하는데 이게 설립된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FP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73년도에 CFP가 83년이었는데 지금 10만 2000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FP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 가지가 1, 2, 3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향후 1년 이내에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뭐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성결혼,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혼도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하죠. 잘못하면 전재산과를 뜯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었는데 기업 모노리즘, 돈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고 받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도 정말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요. 여기서 다른 거 빼놓고 이 전선이 ETF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데 ETF인데 40%에서 81%까지 10년 안에 2배나 늘어났는데 FP가 상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에 대해서 피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상품의 수수료가 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그래서 뭐 펀드 온라인 플레이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온라인 기반에 굉장히 커미션이 작은 이런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비용이 작은 거죠. 이런 그 비용이 작은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받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엇으로 가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